지금부터 타투 예술인가 의료인가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서서 헤어풀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저쪽 있습니다. 국기대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 참석해주신 발표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도윤 타투 유니언 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에 팽동환 전국 반영구 화장 및 문신사 대표 회장단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또 당에서 참여해주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정조위원장 국회 환노위 간사를 하시는 이미자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영구 화장 문신사법 대표 법안을 발의해주신 엄태영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또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해주시고 보건복지위원이신 조명희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당에서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이종성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모두 발언을 한 후에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투 서비스는 의료 행위라고 합니다. 1992년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시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문신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받은 분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타투, 즉 문신은 사회적으로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왔습니다만 사실상 문신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신은 미용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됨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새롭게 표현하고자 문신 새기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문신이 예술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문신을 한 많은 예술인, 스포츠 스타 등 저명 은사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만나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정치인들조차 또 법조계 인사들까지 문신을 한 분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 1,300만 명이 타투 문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의 반영구 화장 방법인 눈썹 문신은 거의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타투이스트에 의한 문신이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편화된 일상의 문신 서비스를 한 종사자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시술을 받은 많은 국민들은 범죄에 가담한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여부 감시를 당한다는 공포로 인하여 죄인처럼 눈치 보면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숨겨야 합니다. 더 코미디인 것은 그분들을 범법으로 처벌하는 그 분들조차도 타투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타투를 예술로 자기 표현의 창정회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기자인 브래드 피트는 한국에 방문해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김도윤 아티스트의 타투를 받았습니다. 또한 영국 출신 릴리 콜린스라는 배우는 본인이 직접 타투 사진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모국에서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탄함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물론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 의미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 1,400여만 명이 이미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
또 일상생활이 돼버린 이 문신에 관한 규제 조항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4만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전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규모가 1조 3천억 원으로 그 큰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이미 발전했습니다. 한류와 함께 창의적이고 섬세한 한국인의 재능으로 K-타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3,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한 타투가 아직도 의료행위라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불법화되는 이 현실,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문신의 의료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료계조차도 문신 타투 서비스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마음을 열고 타투 아티스트 자격증 제도 및 보건안전 교육 제도 등을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양성화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당사자들과 보건복지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조화로운 발전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도훈 타투 유니온 지회장님은 타투 아티스트로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얼마 전 타투숍을 방문한 유명 연기자의 팔에 타투를 새겨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안타까운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타투의 세계와 자신의 얘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또 팽동한 전국 반영구화장 및 문신사회장 대표께서도 지난 10년 동안 문신사 제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문신사들이 겪는 현실의 이야기와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문신이 보편화되는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보건복지회 변호부 과장님께 참석해 주셔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정부도 문신 타투가 사회 변화에 따라 서비스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동안 나타나고 있는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태영 의원님은 조명희 의원님과 함께 대표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된다는 걸 주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민영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오늘 이 자리에서 1,300만의 국민이 잠재적 범법자에서 해방되고 또 그 토대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발표 시각은 한 7분에서 10분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도현 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타투 유니온 지회장을 맡고 있는 타투이스트 김도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관심과 법제도 밖의 탄압 속에서 하나의 문화예술 정신이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혹은 유럽에서 한국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스갯소리지만 그 도시에 타투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타투 스튜디오의 간판 아티스트들은 전부 김씨이씨 박씨들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는 뱅뱅 스튜디오라는 상징적인 타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용의 타투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계약된 40명의 아티스트 중 14명이 한국인 아티스트이고 가장 높은 작업비를 받는 아티스트들은 당연히 한국인들입니다. 해외 웹진들은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창의적이고 독특한 표현력을 가진 타투들은 파인 타투 혹은 코리안 스타일 타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타투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기존의 타투가 자신들의 소속과 문화를 대표하는 장르에 충실한 표식이었다면 서울에서 움튼 새로운 타투는 바늘과 잉크, 사람의 피부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요구와 표현에 집중하는 하나의 완벽한 회화 작품입니다. 오늘까지 법제도 밖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종로구 경복궁 옆에서 타투를 하면서도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릴리 콜린스, 홈 클레멘티 F, 타티 가브리엘 같은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을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한 명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저와 같은 작업자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손님의 대부분이 외국인인 작업자도 있습니다. 한국의 타투 문화가 여행 온 외국인이 꼭 거쳐가는 코스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지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목받고 있고 사랑받는 아티스트인지에 대한 자화자찬은 다음 대선까지 쉬지 않고 떠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타투는 예술입니까? 의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992년도는 마광수 교수님의 즐거운 사라 논란이 있었던 때이고요. 마이클 잭슨은 한국에서 공연을 할 수 없는 가수로 분류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타투는 의료행위라는 특정 의도를 가진 판례가 마치 상식과 법률처럼 인식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논리적 설득을 요구하는 것은 저에게 행해지는 폭력 같습니다. 사전에 제가 전달드린 타투 엽서의 그림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 이 엽서의 그림들이 과연 이 그림을 의사가 그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그럼에도 타투가 의술이라면 지금 이 타투 작업을 한 저와 제 동료들은 화타와 허준, 히포크라테스의 환생일 것입니다. 혹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같은 전능한 토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가들이 왜 목숨을 끊고 한국을 탈출할까요? 타투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투를 의료행위라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받는 과정이나 결과에 작업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서비스업처럼 협상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의료행위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지불한 시술비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하나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혹은 돈만을 노린 사람들이 저렴한 타투를 받고 전과를 얻을 것인지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협박합니다. 법제도 밖에 일을 하는 불리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범죄에 노출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미래 졸업생들은 이 나라 혹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인 타투 유니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타투 유니온이 지난 1년간 해온 일들을 말씀드리면 그간 국가가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국가와 의료단체는 타투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타투의 법제화를 반대하고 회방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1,300만 명의 국민이 타투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투 유니온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염려가 타투의 일반 직업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립과 동시에 녹색병원과 연대해서 국내 최초의 타투이스트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합원들에게 감염관리 지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만들어지는 만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위생 규정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길에서 타투 스튜디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저희는 당당히 간판을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대에만 1000여 개의 타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이 모두 타투샵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타투 스튜디오를 극도의 대면 업무를 하는 업소로 분류하여 가장 먼저 락다운시키고 가장 늦게 해제하는 주요 방역 대상 업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함께한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 규칙에 타투 스튜디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애써 부정한 결과가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큰 구멍을 만들어냈습니다. 타투 유니온은 외국 사례를 비교하여 이 미용업과 동일한 방역 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공지하여 방역에 스스로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타투 스튜디오를 통한 대규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보호 활동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제 번듯한 기업에 다니는 것처럼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제도 밖에서 발생하는 황당하고 무서운 사건들의 법률 자문과 보호를 받을 연대가 있습니다. 일반 직업화 이후를 위한 우리의 지위 확인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 개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 여러 행정 업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국가가 했어야 할 일들입니다. 현재는 행정과 사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풀 수 있는 열쇠는 저희는 입법부가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은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미래유망 신직업 17개 중 하나로 선정되어 한국 표준직업분류 42299 분류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국세청은 문신업 930925 업종코드로 타투이스트들이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며 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고 직권으로 변경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납세를 하며 저희도 합법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정과 사법의 충돌이 생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고를 당하면 보통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의도적인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전제가 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기소가 되고 최소 징역 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만 저희 조합원 2명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정상입니까? 이 양형 기준이 상식적인 양형 기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자리에도 눈썹이나 아이라인 타투를 받으신 분은 4분 중 1분 이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92년도 판례 아래서는 그 누구도 합법적인 타투 작업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설사 의사가 작업을 한다고 해도 사용되는 모든 도구가 비의료용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1,300만 명의 소비자는 모두가 불법 의료행위 청탁자인 것입니다. 현재 타투 유니온은 일반 직업화를 위한 4가지 방향의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타투 유니온의 이름으로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올해는 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하나의 헌법소원을 더 제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재판 중이며 이 재판이 2번째 방향입니다. 타투 유니온을 통한 언론 미디어 활동이 증거가 되어서 어떤 부지런한 분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2020년 작년 9월 한국과 동일한 판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타투를 합법화시켰습니다. 타투 유니온은 이와 동일한 과정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승률이 높다고 판단되어 제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92년도 판례 외에는 타투를 의료나 불법으로 규정한 어떤 상위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타투를 일반 직업화시키는 방안을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가장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한 마지막 방법이 지금 입법부에 대한 로비입니다. 지난 12년간 입법부가 보여준 법제화의 의지는 저희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시끄러운 민원인을 달래는 요식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정당의 모든 책임자들이 참석해 주신 오늘 이 자리가 참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이 긴 이야기 끝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발제를 마치며 한 가지 예민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타투의 합법화와 관계없이 말 그대로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미 안전이 확보된 업계 1인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이 고된 일을 왜 스스로 나서서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사랑해주는 이 문화의 소비자들에게 감사하고 그 바탕이 되어준 한국의 타투 산업을 사랑합니다. 이를 함께 만들어준 동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꽃피운 이 산업이 국가와 세계 예술문화의 자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법화 단계에서 민간의 이익과 욕심을 배제한 순수한 국가 주도의 규정과 교육을 원합니다. 한국의 다른 산업들처럼 어설프게 자리 잡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타투 예술 산업의 가치와 노동이 천박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그 과정의 전과 후 행정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과정에서 비영리 단체로서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와 학습한 외국의 제도들까지 총력을 다해 협조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20만 명의 타투이스트와 1,300만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도윤 주회장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구구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전국 반영구 화장 및 문신사 대표 회장단 대표이신 행정왕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소리가 너무 행동합니다. 앞에 지상호 위원장님이나 또 김도윤 지회장님께서 제가 얘기할 말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들 내용을 다 저희가 트위터로 해가지고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법하고 어긋나는 일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이 반영도 합법화를 위해서 의원님들도 무수히 많이 만나고 많이 찾아가지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는 거 지금 와서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간담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많았는데
칼라가 간염 전염이 된다, 또 니들이 안 좋다, 기계가 안 좋다 하는 거 너무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슨 토대로 아직까지 니들이나 칼라나 기계가 이렇게 불법이라는 거, 우리가 쓰는 그 불법이라는 거를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한 30년 전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영고 기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준일 지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기기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허가가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쓸 수 없는 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고 같은 기계는. 칼라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 칼라 자체가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니들 또한 정식으로 수입이 되든가 정식으로 유통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간담회 저작년까지 간담회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와서 간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타투나 반영구 화장이나 인식을 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한 분도 없었을 겁니다. 의료 쪽에서, 병원 쪽에서 아마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통 크림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취제라는 무통 크림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쓰면 의사들이 쓰면서 의사 내에서 병원 내에서 쓰면 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약국에 가셔가지고 무식한테 소개해도 우리 일반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도 불법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타투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타투 하시는 분들이나 타투를 하고 계신 분들,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국민들도 타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은 이게 소방관도 들어갈 수 없고 경찰관도 들어갈 수 없고 국민도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소방관은 어느 시점 가려져 있으면 대외적으로 많이 눈에 띄지 않는 안에 있으면 소방관도 될 수 있고 경찰관도 될 수 있고 국민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차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식예나 예능예나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나 다 반영한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무한치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반영도 시술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나시는 방송을 언론인들 다 듣고 이런 시술을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3년 전에 22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반영도 아티스트 22만 명이고 지금 임시한사들이 아티스트들이 2만 5천 명, 2만 5천 명 된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3년 전입니다. 제가 조사하는 거는 지금까지 따지면 둘 다 합치면 25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힘든 일자리를 만들어줄 생각 안 하고 이거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는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이 지금 사법경찰이나 보건소에서 하도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벌금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년 전에 저희 회원 한 사람이 운명을 발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 저희가 취재를 요구하니까 자기는 얘기들 때문에 취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문상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경찰이 몇 번씩 들어닥치니까 사법경찰이나 경찰들이 들어닥치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 해서 얘기도 어린데 쌍둥이를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도 이게 이슈화가 안 됩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우리도 일종의 말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노동을 하다 죽은 사람들은 이슈화가 되고 이렇게 우리처럼 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은 어디 한 줄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우리 김동윤 지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각지대에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고객이 하고 와서 또 대류 바로 협박범으로 넘어갑니다. 너 이거 돈을 300만 원 안 주면 500만 원 안 주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저희 회원 한 분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합의를 하고 싶어도 그 돈을 안 주면 합의를 안 한답니다. 이런까지 지경이 와 있는데도 실은 뭐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는 거는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 등록증을 왜 내주는 겁니까? 정부에서 세금 받으려고 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금은 받고 싶고 불법이라고 정해놨으면 아주 세금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증 한 글에 반영구나 타투나 교육이나 다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어려워서 세금을 우리한테 삥 뜯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자가 등록증을 내주고 영업을 하라고 했으면 경찰이 와서 조사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은 정식적으로 세금은 내는데 경찰이 들어닥쳐서 불법이라고 또 벌금을 물리고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반영구만 30년 이상을 하고 미용계에 40년 가까이 있었지만 저는 해외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 일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만 명, 25만 명이 되는 이 인구를 어떻게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어떻게 협박을 해주겠다. 작년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총리께서 곧 합법화를 해준다는 말에 들떠서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났습니다. 반영구나 타투이스트들이. 근데 또 쏙 들어갔습니다. 뭐 이슈를 한 번씩 시켜주고 뭐 사탕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엄태영 의원과 함께 저희가 법안 발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왜? 법안 발의하려면 이렇게 법안 발의가 힘든지 20대도 해보고 21대도 해봤는데 한 번 법안 발의하려면 10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 법안 발의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사정사정 해도 안 됐었던 엄태영 의원님께서 2주에도 안 돼서 12분의 의원님 동의를 받아서 법안 발의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한 발짝이 더 안 게 아니라 이제는 60%는 왔구나.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도 잠시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올해 가고 내년 가고 후년 간다고 하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20대에 손꼽 해줄 거라고 사탕을 하나 던져주고 21대에 와서 최대한 빨리 이걸 또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또 너무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는 어려운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뒤에 프린트물을 줘서 만들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나 또 지회장님이 다 충분히 똑같은 말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 기계나 칼라나 그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조금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해가지고 오면서 힘들었던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 측에서 나와주신 보건복지부 변호순 구강정책과장님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지사부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병희 지휘관님, 평동환 대표님, 지금까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듣게 같이 해주신 김병호님, 이정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두 분의 대표님 말씀을 드리면서 대북 관계에서 생계라든가 아니면 신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기서 먹는 수를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탑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저희가 생각도 좀 만나는 거거든요. 어렵다고 분명히 그래서도 여러 가지 집단관계 발생해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진짜로는 간접하기가 없어서 우리 정부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2년간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부로부터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이와 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선정이와 과정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그동안 그런 부분 진척이었고 제자리 그림 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모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되게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대응과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예방적으로 접종 이 부분에 좀 우선적으로 들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이 부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원장 의원님 그리고 박준 의원님이 보강 가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하면서 현장하고 같이 내려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제가 공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현장과 좀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마다 필요하다는 모니터를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부에 입법론에 저희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주시는 여러 가지를 도와주신다 해서 여러 가지 힘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남으신 의원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좀 또 회견을 했거든요. 회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노력을 전문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변호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와닿는 게 지금 코로나 전국에 모두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이 와중에 타투 업계에서 그런 집단 감염이 없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주셨다. 그만큼 굉장히 보건 안전면에서 잘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요. 또 이러한 어떤 현실이 타게 되는데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하신다는 마음을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이제 함께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한다고 하신 우리 김도현 지회장님과 행동한 대표님의 함께 이제 협력해서 입법 노력을 함께 해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신 거에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신 시술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뭐 직접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엄태웅 의원님을 비롯해서 법안을 대표할 순서를 이제 엄태웅 의원님, 그 다음에 함께 발의해 주신 조명희 의원님, 또 보건복지에서 함께 해주신 이종성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법을 발의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좋은 내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웅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본 자료를 알려해 주신 의랑의 싱크탱크죠. 여기연구원의 이주상 원장님과 좋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월 2일날 이 안정부 화장문신사법을 대표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보건복지부 국장님과 면담 예정이 있어서 오늘 세미나가 문신 서비스의 법제화에 마중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뜻깊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반영 화장 문신은 그동안 우리들의 인식 변화와 또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계속 뿌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노선 문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국 없애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주변에 모든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특히나 정도 정치인들과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활 속에 뿌리되어 있고 방금 발표해서 1,300만의 국민들이 문신을 접했다는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을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시술자나 또 수혜를 받는 자가 다 범법자가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현실과의 어떤 괴리를 빨리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입법을 하는 위원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가능하면 뭐 6월이나 7월 안에 이거를 통과시켜서 그동안 정부에 한 3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원한을 풀어드리고 또 앞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어떤 그런 선도가 될 수 있는 또 분야가 이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K-팝 못지않게 우리 민족들이 원래 손질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법화시켜서 전 세계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국위선양 가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획득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도 불법이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해서 탈세의 현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임감 문제를 생각하고 오늘 특히나 보건복지부의 유광수 팀장님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윤동환 회장님 또 김도현 회장님 비롯해서 관련자들과 조기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보건복지부 동료위원들께서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다음은 함께 법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조명희 보건복지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엄태영 의원님께서 문신 반영 과정에 대해서 부활과를 같이 하자라 제안이 왔을 때 매우 흔쾌하게 제가 예스를 그리겠다고 동참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구체적인 정보는 몰랐었는데 우리가 25만 명 그리고 우리 국민의 1,4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다 조롱하는 그럼 우리 여성들은 거의가 정신 말할 것도 없지만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불법이라는 그런 안에서 세금을 세금대로 내고 일자리 창출 앞에서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20대에 우리의 생각을 못 시켜가지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오늘 우리 김도현 회장님 우리 펜동안 대표님 정말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보니까 그 의사협회 각 분야마다 굉장한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대로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협회 그리고 신경과학회는 또 한의사, 또 중풍 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피부과 또 의료하고 이제 의료 반영구 문신 타투하고 관련이 있는데 다도 따라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 국민의 건강, 국민의 생업, 민생을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우리 엄태영 의원님 추진력 있으시고 또 민주당의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같이 함께 한다니까 6월에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제가 열심히 우리 엄태영 의원님과 함께 우리 이정성 의원님과 함께 우리 공동관리한 12명 함께 열심히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동 의원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 벌써 10여 년이 훨씬 넘은 이 문제를 아직까지 정부가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너무 책임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업계 또 국민들께 막강한 책임감을 또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적인 보건 의료 분야의 그런 영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불법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정부가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이 산업적인 그 가치와 또 현장에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의료적인 부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은 정부가 그 부분을 제대로 규정을 해서 위생관리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어정쩡하게 마치 요새 논의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처럼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과세를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으로 불법적인 산업인데 사업자들도 계속 세금을 걷겠다.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요. 어쨌든 21대 국회에 와서 다행히 여야 의원님들이 각각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면은 여야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계 의료계나 그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위생 규정된다. 또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데 자체적으로 그런 지침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건을 또 위생 쪽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지침도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 어쨌든 허용하는 방향에서 그럼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원칙 세워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논의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지금 작년 9월에 일본에서도 일본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결론을 마무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복지위에서 법안 심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세미나는 우리 강에서 주창한 약자와의 동행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그 시리즈에 함께 기획된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들을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러나 다행인 건 엄태영 의원님 또 조명래 의원님 함께 발의해 주시고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안 됐던 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상황은 어렵지만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어도 국가라면 이렇게 어려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저희는 크게 오늘 함께 공감을 하고 뜻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억하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약국을 가지 않으면 우리 편의점에서 데일밴드도 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데일밴드 또 타이레놀 일종의 이제 OTC 약품들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도 우리 보건복지부 우리 변호준 과장님 좀 생각해봐 주시고요. 제가 이제 사례를 소개하면 옛날 미국에서 그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스피드 리미트가 40마일이었던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40마일의 그 스피드 리미트를 지키고 출퇴근하는 그런 주민들은 99%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 현실에 맞지 않게 40마일로 스피드 리미트를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모든 운전자들 잠재적으로 범법자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므로 인해서 그걸 60마일로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국민들의 편의와 또 옳고 그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규제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그런 협조와 그런 타결책을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뚝심 있는 우리 엄태영 선배님과 우리 조명 의원님, 또 이종성 의원님 이번 6, 7월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이 약자의 조명에 정말 기치를 올려주는 계기로 꼭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